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오늘 종가 1,307.8원으로 9개월여 만에 1,3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위안화와 엔화 강세에 원화도 동조하며 그간 달러 대비 평가 절하됐던 아시아 통화 가치가 재조정된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미국 고용시장을 비롯해 또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경계 심리로 당장 1,300원이 깨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6년에 출시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의 전체 가입 금액이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ISA는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계좌형 상품으로 지난 2021년 2월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가입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ISA 가입 증가가 우리 기업과 증시의 밸류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 초반 4% 이상 올랐던 네이버의 주가가 하락 전환하며 17만 원 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발행 주식의 1.5%에 해당하는 4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한 자사주를 연말에 전량 소각하겠다며 주주 환원 추진을 공시했지만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결국 파란불을 켜며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국내 화장품 관련주에 매수세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코스맥스, 청담글로벌, LG 생활건강 등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중국 수출 관련 화장품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만큼 다시금 제2의 호황기를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주 퐁당퐁당 연휴를 앞두고 수급 공백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중국으로 떠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좀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시장을 살펴보고 또 종목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놓여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출신의 꾸준한 수익을 주고 계시는 이형석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자칭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단순히 종목뿐만 아니라 섹터, 그다음에 해외 시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알아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그리고 경험 등을 통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장 여러분과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형석 전문가님은 정말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잘 짜주시고 또 수익도 꾸준히 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저희 신드라 매매 신호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노하우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전문가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와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도권에서 애널리스트로 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IB에서 좀 발행 시장에서 좀 업무도 많이 하면서 IPO, 그다음에 유상증자 이런 것까지 다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운용사와 금융투자 분석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고요. 이거는 뭐 애널리스트 자격증인데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자격증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뭐 제도권에서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겪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은요. 이렇게 새롭게 만든 화면인데 제가 어떤 매매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기반은 ETF라는 것을 제가 가장 아랫단에 뒀는데요. 사실 ETF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의 섹터나 이런 것들을 판별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지수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는 게 바로 제 ETF입니다. 그래서 ETF 같은 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애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해안 있게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그 방식은 탑다운 방식인데요.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요. 일단은 섹터, 시장과 섹터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맞는 종목을 찾는 투자를 저는 이제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뭐 가치 투자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나만 좋아해서는 종목이 가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 이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섹터를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그 기업 분야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크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종목을 찾는 그러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VT라는 화장품을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이 종목이 일단은 미국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는 K-팝이나 K-드라마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엮여 나가는 그러한 어떠한 연결고리 있는 투자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맞는 종목이 VT였고 그리고 그러한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 맞는 테마와 정책, 재료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단기 투자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단기 투자에는 최근에는 황금봉 기법과 눌림목 기법, 이건 뭐 조스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법들까지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변화할 때 그 변화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투자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ETF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ETF 관련해서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처음부터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제 워렌 버핏 다 아시겠죠? ETF를 바라보는 투자 대가의 시선이라고 말했는데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보고서에 밝힌 워렌 버핏의 유언장 내용 중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죽을 때는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덱스 뭐 코스피 200이나 코덱스 200, 뭐 코덱스 레버리지나 거기에 뭐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라고 한 것처럼 지금 ETF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지만 즉 인덱스 펀드라는 것은 그만큼 종목 하나하나를 좀 시가총액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TF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리고 실제로 워렌 버핏은 자기 사후에는 이러한 내 유산의 90%를 S&P 500, 즉 미국 시장의 성장에 베팅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럼 ETF는 뭐냐? 자, 우리 펀드와 주식의 장점이 결합된 금융상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전에 펀드 열풍 불었을 때 은행 가서 펀드 들고 막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펀드는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있고 그 돈을 가지고 기관이 투자를 하는 그런 건데 자, 이거는 지금 주식의 장점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펀드와 주식의 장점이 결합된 금융상품인데 장점은 뭐 시장 수익 추종하고 회전율이 낮고 낮은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주식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ETF인데 주식의 장점 뭡니까? 실시간 거래, 투자 내용 실시간 조회, 풍부한 유동성. 즉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하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산다라는 게 바로 이 주식의 장점인 거죠. 그리고 시장 수익률 추종하고 실시간 거래, 낮은 비용이 있다. 왜 낮은 비용이 있냐면 이 매매 그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가 조금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2024년 8월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 총액이 거의 157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한 2,000조가 좀 넘으니까 거의 한 7에서 8% 정도의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은 커지고 있고 미국도 거의 2,000개가 넘는 ETF가 있으면서 시장 자체도 ETF로 좀 편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TF의 장점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ETF 관련 매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3에서 5%의 꾸준한 수익이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는 딱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선물 2X 인버스 이 두 가지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최근까지는 레버리지 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인버스로 변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가에만 매매하고 시장의 방향성에 투자하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버스다, 뭐 레버리지다 이런 것들로 좀 바꾼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시장 상승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 어떤 그 종목들의 투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제가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인버스인 구간에 들어가면은 좀 비중을 줄인다던가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제한하는 그런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7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레버리지 했는데 사실 이 구간은 굉장히 정말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정말 뜻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일단 이게 플러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다시 인버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인버스 구간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아마 17%에서 15% 정도의 수익을 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레버리지 바뀌었다가 최근에 오늘부터 레버리지를 매도하고 이제 인버스로 다음 10월 2일부터 이제 인버스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투자를 할 예정이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그 비중까지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익 났어요. 그 다음에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익 그리고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레버리지 수익 나서 지금 거의 손실 없이 왔습니다. 이 시장에서 손실 없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ETF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자 이제 10월 1일부터 인버스 공략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미 좀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코덱스 인버스가 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이 부분에서 수익도 난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10월 2일부터 인버스 공략을 시작하는데 지금 방송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10월 2일부터 요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공유할 겁니다. 왜냐? 사실 레버리지 구간에서는 제가 비중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하지만 인버스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버스 공략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비중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하락할 때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탑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투자한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종목을 제가 발굴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거시경제 산업을 분석한 후에 기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유망산업하고 유망기업 발굴, 그다음에 해당 기업 분석 후 투자하는 게 저는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굴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3일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130% 이상, 거의 140%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리가케인 바이오도 큰 상승을 보이면서 제가 올 초부터 많은 분들이 좀 바이오 정말 갈까라고 하셨지만 제가 바이오에 대한 큰 산업을 보고요. 그 안에 따라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주식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단기 매매 기법으로는 황금봉과 눌림목 이 두 개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황금봉은 제가 이따가 교육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50분이라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5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 8시 50분에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황금목 종목이다 하면서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들 대부분 다 상승을 하고 3% 이상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종목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호흡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저와 참석해서 이런 단기 매매도 하시고,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 자료, 그러니까 무료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교육 자료 14개와 그리고 영상 6개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 자료를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외울 정도로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매매나 그리고 제가 차트에 대한 해석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자료가 분실됐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다시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신청만 해주시면 무료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이 나려면 포트폴리오 전략 잘 짜셔야 하는데요. 좋은 종목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ETF 상품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ETF 매매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ETF 매매 전략 더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10월 2일부터는 인버스로 공략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공략을 통해서 수익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매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는 오전 8시 50분부터입니다. 월요일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월 2일부터 인버스를 공략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인즉 시장이 떨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간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 ETF 투자할 때는 항상 분할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요일부터 인버스 쪽으로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 들어갈 걸로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이번 10월 달도 좀 힘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후에 또 반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요, 가격이거든요. 좀 싸진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인식이 되고, 그리고 금투세나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하나씩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또
또 방향 바꿔서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인버스 가는구나, 이제 시장 폭락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너무 이제 시장 겁먹지 마세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왔으니까 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 하락 이유 한번 오늘 체크를 해봤어요. 사실 뭐 일본 증시가 오늘 뭐 4% 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뭐 이름도 참 그런 이시바 척기 통리가 우려 반응한다. 그래서 긴축론자라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이 분이 긴축론자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 우리는 8월 5일 날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무려 코스닥 시장이 13% 빠졌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엔캐리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그 과하게 어떤 반응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뭐 중동 리스크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운송비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동 쪽에서의 어떤 그 전쟁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전체 좀 멀잖아요. 다만 뭐가 있냐? 운송비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까 봐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만약에 전쟁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막 상승해야겠죠. 근데 유가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쟁 자체보다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운송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상승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 뭐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중동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과 또 뭐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승인은 어쨌든 미국에 대한 승인이 있을 텐데 미국도 이제는 뭐 대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기는 전쟁보다는 뭐 운송비나 이런 인플레이션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근데 미국 항만노자 이게 의외로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한 70년 만인가요? 70년 만에 오는 첫 그러한 파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뭐 아시아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뭐 미치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내일 이제 10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좀 종목들도 올라갔고 그리고 시장 하락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증시가 거의 9%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아니 솔직히 중국 증시, 그러니까는 뭐 이 중국 증시 차트를 보면 거의 뭐 코스닥 잡주처럼 이렇게 크게 막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잡주도 그렇게 오르면 좀 화가 날 텐데 증시 자체가 그렇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이제 다행히 뭐 국경절이나 뭐 연휴 경제 그런 것 부분이 있어서 또 다음 주는 좀 이번 주 10월 달은 좀 쉬니까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 중국 증시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좀 일본도 좀 그렇다고 해서 한국도 그렇고 그냥 중국이나 가자라고 해서 좀 수급의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경절이기 때문에 한 10월 7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쉬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이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요 부분까지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막힌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좋지는 않다. 왜냐? 불확실성이 조금씩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해지로 일단 ETF에 인버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유지할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거는 뭡니까? 사실 그리고 9월 달 시장 봤을 때 좀 상당 부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쉬어간다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박스권으로 될 것 같고 박스권이 되면서 뭐가 되냐? 종목장은 그래도 계속 진행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래도 좀 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대내외적인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단기적으로는 조정 장세를 예상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정 장세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테마는 어떤 테마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핫 테마는 미국 항만 파업 테마입니다. 미국 해상운송의 약 절반을 처리하는 동부항만이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으로 멈출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이터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1977년 이후 처음으로 국제항만노동자협회가 해안 전역에서 파업을 벌이는 것이 된다며 미국 해상운송의 절반을 처리하는 36개 항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류 적체 현상이 일어나 물류비가 급등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 항만 파업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흥로직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항만 노조 파업 불개입을 선언하면서 물류비 급등이 예상되자 태흥로직스 오늘장에서 17.35%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는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항만 노조 파업 소식과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STX 그린로지스 4.13%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핫 테마는 미국 항만 파업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 종목인 태웅로직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테마가 항만 노조 파업과 관련된 테마인데 네. 이 테마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기적인 테마일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빠르게 또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기보다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 이쪽 테마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의 해지 테마로도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시장이 좀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종목들, 개별 종목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만 노조 파업 이 내용 자체가요. 사실 6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6월 달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조금씩 그동안에 어떤 갈등이 불거져서 이제 10월 달에 좀 폭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발 해상 운임 오를 수도 있다.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줄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뭐냐면 지금 파월이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터져서 만약에 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물컵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화 게이트 시스템 반대. 왜냐면은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자동화된다고 하면은 자신들의 어떤 해고 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자동화 게이트 시스템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 수입 물량의 43%에서 49% 한 반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반 정도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인플레이션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라서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향후 6년간 77%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하루 50억 달러 비용 발생해서 요게 지금 바로 쟁점인데 저는 일단은 10월 1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좀 잘 해소되길 바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불을 붙인 게 바이든이 나 여기 개입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없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은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대선까지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거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는 알아서 가버릴 거야. 그러면서 좀 더 격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불확실성은 뭡니까? 바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태웅로직스 이 해운 관련 운송 업체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는 모든 종류의 해상 운송에 특화되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때가 6월 달이잖아요. 이때가 바로
해운 항만 노조가 1차로 내용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부분에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바로 이제 올라오게 됐죠. 한 일주일 전에 내용이 나오면서 이때 살짝 한번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파업이 좀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오늘 사실 좀 급하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는 사실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좀 격해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좀 매집이 조금 안 된 상황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체적으로 해운 종목들은 이제 시간으로는 좀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까지 3,500원 그 윗단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태운 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세력주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6월 달 쪽에서의 거래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갔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장기화돼서 인플레이션 영향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도 좀 하락할 수 있는 굉장히 엮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용로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 종목으로도 좀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매매에 좀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살펴보자라고 하셨고요. 이 대웅 로직스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 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버스 종목으로도 또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3,500원을 지지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항만 노조 파업 이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STX 그린 로지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당연히 이 종목도 해상 화물 운송이나 선박 프로젝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반 선의 운임이나 올라갈 때는 회사 자체로는 좋아질 수 있으나 시장은 조금은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ST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는 태용 로지스보다는 좀 먼저 올랐어요. 오르면서 지금 이 구간입니다. 지금 딱 이 저항대 부분을 보고 있어서 오늘도 지금 보시면 오늘 상승했지만 이 구간에서 어땠습니까? 좀 조정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주봉으로도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지금 이 박스권이거든요. 이 박스권 요 상단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돌파가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안 나와줬으면 하는 이유가 약간의 인버스 종목이기 때문에 좀 요게 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해지 종목으로 STX 그린 로직스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그린 로지스도 역시나 인버스 종목으로서 시장의 흐름과 시장 지수와 반대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역시나 시장이 빠진다면 이 종목으로 해지 종목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영석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국내 애슬레저 브랜드를 운영 중인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그간 부부 경영의 성공 사례로 손꼽혀왔는데요. 이달 초 강민준 전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하고 이수연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 체제로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영권 분쟁 조짐 가능성 속에 16.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지난 7월이었나요?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7월 8일이죠. 네, 그 이후에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도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 구간으로도 봐도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뭐 어느 정도 밸류는 찼어요. 왜냐면은 올해 300억 정도 버는데 한 3,600억 정도라서 한 1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찼지만 그래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 경영권 분쟁 관련 테마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 TV항공을 말씀드렸죠. 그때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뭐 고려아연, 영풍정밀, 그다음에 FN가이드, 뭐 TV항공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잭스미스라는 어떤 브랜드 그리고 골프 브랜드까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요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요 중국 상하이에 매장을 했는데 이게 또 중국 소비주로 엮이면서 상승을 하게 됐고 또 하나 이제 골프 부분의 매출 성장까지 또 들어가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269억 정도 하는데 뭐 300억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민준과 이수연 각자 대표에서 지금은 이수연 단독이사로 됐어요. 물론 이수연 대표가 대부분의 일을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강민준과 이수연 그 두 분은 좀 부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오고 이수연 단독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약간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가 바로 9월 10일부터 이제 바닥을 이루면서 또 단기 바닥을 이루면서 상승했는데 이때가 바로 누구죠? 요 분. 강민준 대표가 사임을 했을 때부터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요 구간까지는 이제 잭스미스나 그다음 골프 그다음에 상하이 입점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이 구간은 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제 경영권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작년 11월에 그 지분이나 넘겨준 부분이 좀 무상으로 100억 정도 넘겨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경영권 쪽인 내용이 좀 붙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시간 외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거의 5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상승했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는 그 강민준 대표와 그다음에 이수민 대표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좀 더 보여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이제 뭐 실적으로도 여기까지는 인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야수 신장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매매하시는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중국 진출 등으로 인해서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또 경영권 분쟁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추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진입가와 또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네. 아까 황금봉 패턴에 대해서 오늘도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네네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짚어주시나요? 네, 오늘도 자세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두 번째 중심선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조금씩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봉을 찾아라. 황금봉을 찾으면 여러분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하나. 5분봉. 자, 제가 이제 황금봉을 찾아라 하라고 했는데 그냥 일봉에서 찾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분 쪽에 사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5분봉에서 분봉이죠. 5분봉에서 발생한 황금봉을 찾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황금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을 찾고요. 이 중심선을 찾는데 이 중심선이 바로 우리의 매수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찾아서 이제 그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 이게 지금 황금봉의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 5분봉입니다. 제가 좀 써드릴게요. 5분봉이고요. 첫 번째 요 구간에서 찾고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을 찾고 그러면 요 구간이 뭐 10,000원이다라고 하면 이 중심선 가격이 바로 나의 매수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 가격이 된 다음에 이게 5분봉이니까 5분, 10분 만에 3%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는 이 종목의 흐름을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다시 보시면 이러한 최고가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두 번째 양봉 중심선에서 매수하는 기법. 자, 일단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 황금봉은요. 최소 나는 단기로 3%는 내가 안전하게 가져가고 나머지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얻겠다라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매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3%라고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낮은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금봉 종목이 하루에도 10몇 개씩 뜨기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가를 주고 가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은 어떤 기준점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통해서 어떤 시장이 최근에 종목들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막 따라가서 매매하다가 물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금봉 기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표 추가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바로 파일이랑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HTS와 그다음에 MTS에 할 수 있는 방법 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황금봉이 쓸만한가? 쓸만합니다. 80% 이상의 성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고요. 80% 이상 수익률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 오늘 큰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보시면 요게 9월 30일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요게 첫 번째예요. 이거는 이제 어저께 금요일 날 황금봉 종가쯤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황금봉이 나왔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황금봉 얼마입니까? 여기가 9,420원이죠. 그러면 사실 여기 쫓아가서 매매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쭉 하다가 상승. 여기서 요 상승이 나와주는데 이 상승이 얼마까지 나와주면요. 지금 요 구간만 하더라도 한 5, 6%, 7, 8%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가까지 9,420원에서 오늘 1,4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10.4%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냥 우리는 두 번째에서 매수만 했는데 바로 3% 이상에서만 걸어둬도 수익이 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LK도 마찬가지입니다. JLK도 첫 번째로 보시면 이거 구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락하다가 두 번째 상승, 그리고 나서 요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하면서 이것도 12%까지 12%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태용로지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요 구간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바로 요 구간에서 차익 실현됐을 때 그때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의 일종이기도 눌림목의 일종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한 최고까지 9.7% 정도 나왔기 때문에 3%의 수익률을 우리가 안전하게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진매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3% 이상 나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장이 주도 종목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 황금봉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앞선 강의를 통해서 전문가님은 기준을 참 잘 세워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문가님의 기준에 맞는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좀 말이 깁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인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잘 알고 계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로 나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칩 마운터, 뭐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는 IT, 즉 AI나 그다음에 반도체 등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4차 산업 좀 그쪽으로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인적 분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요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라고 하는 지주사가 있고 이 하나에서 이제 갈라서 나왔죠. 그래서 하나 인더스트리얼즈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비전. 원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있었는데 이게 분리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고 이제 하나가 하나 인더스트리얼 지분을 33.9%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100% 자회사로 하나 비전인데요. 여기가 어떤 거냐면 CCTV나 뭐 AI CCTV나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정밀기계가 TC 본더라고 해서 HBM 관련된 장비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IT 쪽에 어떤 그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AI CCTV 이쪽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 내 점유율 지속 상승 중이고 최소 2년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최소 1.4조까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뭐 그 HBM 장비죠. 여기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납품이 좀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하나 정밀기계랑 그리고 하나 비전 이 두 개의 가치만 따지더라도 거의 3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약간 1.7조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5분봉인데 자, 초기 이제 한 달 동안 인적 분할을 위해서 정지돼 있다가 풀렸기 때문에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거 5분봉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구간 32,300원까지 갔다가 지금도 여기서 바닥권이라 생각하면서 반등. 그리고 오늘 시장 하락하면서 하락했는데 또 시간에서는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2,000~33,000원대는 바닥권이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요 종목은요 한 내일 월요일 수요일 날 시초가로도 보고 있고 그리고 목표가가 좀 높아요. 한 6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이 좀 저는 좀 강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관련해서 내가 중간중간 좀 매매나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 하나그룹의 가치가 커지면서 추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동부 항만이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을 할 것이란 소식에 물류비 급등 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만 파업 테마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관련 종목인 태용 로직스와 STX 그린 로지스 시장 단기 하락 시 인버스 종목으로 대응해보자라고 하시면서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입니다. 수요일 시초가 매수 시 6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